많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노인 되시는 분들 힘이 쭉 빠집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노래방을 다니고 가요 무대에 들어서고 노래하시는 우리 노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제가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도 힘이 드시나 외롭나 안쓰럽게 쳐다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뭘 하느냐, 은퇴하면 뭘 하느냐, 자관 천수 누리시고 삼성그룹 서울에 있는 이건희 회장도 세상 곧 떠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LA 계신 노인 여러분들 노후 대책도 부실하다, 웰페어 몇백 불 받아서 살고 계시는 분 많을 텐데 하여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축소가 적어지진 않으니까 아직 축소는 안 되니까 그 받은 돈으로 생계 유지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한국 가도신 할머니가 한번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네요. 백이자 서울에 갔더니 한국에 갔더니 한국 노인들이 좋아하더라. 왜냐하면 정부로부터서 93,000원 100불도 못 되죠. 그 돈을 받았는데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는 돈이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만 원까지 올렸다. 약 200달러, 180달러를 받게 되니까 좋아서 우리 박근혜 좋다. 그런 속내를 친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LA에 코리아타운 8가 코너에 웨스턴가 8가 코너에 가면 조그만 리코스토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인회관 2층에 가면 린다라는 그 이민수석 하시는 분 방에도 가면은 저와 같이 박근혜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뉴스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LA 교민들도 웰페어 더 받으려고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자금 받을 수 없겠죠.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 그 이자는 결코 부정부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가 보통 피가 아니다. 혈통이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LA 교민들은 항상 몸뚱어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만 태평양 건너 그러나 마음만은 저 조국을 향해 있다. 또 북한, 평양, 노스코리아 또 바라보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간에 우리 한반도의 피해 이 문제 이것은 21세기 중반에 청산될 것으로 빠르면 3, 4년 안에 오바마와 중국 시진핑이 손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지 않나. 제2의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이건 노무현이 대화력이 있다. 댓글 제자는 국가 정부 안에 있는 소수 조직들이 붉고 검은 세력들이 공작한 것이다. 다 들어맞고 있죠. 자,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정재준 아시는 분 알겠죠. 우주 왕복선 핵심 가열 장치를 개발해서 유명해진 이분. 어제 그렇게 우리 한미동 후원재단에서 이분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다음에는 우리 LAPD 경찰에서 장기 근속하다가 퇴직한 미스터 한 누구죠? 한상진 수사관과 폴킴 두 사람에게도 상을 좀 줄 수 있도록 단체장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리안들이 미국에 와서 경찰 3, 40년간 근무를 하고 진급하고 퇴직한 리타이 하신 분들 그분들 찾아서 자랑스러운 상을 좀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순찰 경찰들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 코리아타운 방범 치안 순찰 차량들이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도둑놈들이 날치기놈들이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고맙고 그 다음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점점 늘어난다 그랬죠.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집을 잃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예전같이 않습니다. 이제 도시 한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한인타운 한인회관 바로 문 앞에까지 들어가 나자빠져 누워 있습니다. 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나자빠져 있습니다. 다 나이가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미국 오바마 정부 정치자금 받아서 딴 데 많이 쓰지 마시고 그런 복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돈을 좀 투자하라.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방정부에서 홈리스들 실태 조사라고 지시가 왔다 하는데 그것이 벌써 4, 5개월 됐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미국이 몇백 명 안 되는 그런 홈리스 전문의들에게 잠자리나 일자리나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 있다.
흑인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 네, 공화당 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홈리스지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홈리스가. 그래서 이 정부가 나서서 좀 수습하라, 대안을 마련하라,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홈리스 대책이 왜 없느냐? 미국 정부 당신들 툭하면 비행기 에어포스를 타고 LA를 전 미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받아챙기고, 네, 쓸데없는 장소에 돈은 수억 불씩 투자 hợp의를 하고, 이런 국민, 그들이 노숙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국민인데, 식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인데 왜 돌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과도 부르고 애국과도 부르는 저 할머니들, 남문기 부동산 빌딩 밑에 있는 양목병원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애국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8월 10일 강북절 전날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미국에 와서면서 한국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또 오바마를 생각하면서 그런 홈리스 같은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이 시간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메시아라고 지었다 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죠. 네, 그때 판사가 메시아?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짓느냐? 다른 이름도 많은데 사이먼 배 같은 사람 이름이 있는데 어째서 메시아 이름 짓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이름 쓰지 말라고 재판이 붙었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사가 기독교 신자 같은 냄새가 좀 납니다만은 어쨌든 재미나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외수만 쓸 수 있는 이름이다. 함부로 너희들 쓰지 마라.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로컬 뉴스 끝입니다만은 이민교회를 향한 한국 목사의 쓴 소리, 이런 뉴스가 어제 그저께 중앙일보에 나왔죠. 우리 LA에. 네, 이 말교지가 뭐냐면은 나성경락교회 그 교회가 선제가 한 40년 됐죠. 40주년 기념 행사에 한국에 있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가 이빨소 잘 하시는 모양인데 오시다 가셨습니다. 와서 한단 소리가 제발 싸우지 마라. 목소리 높이지 마라. 목소리 높이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생각도 얼굴을 붉히며 남 상처 주면 그 악의 소리다. 그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네, 내가 말을 한마디 잘 씹으면 잘 뱉으면 상대방의 몸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도 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 촌철살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저는 우리 이종호 편집팀장 중앙일보 글을 읽고 있는데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20년 전에 교회를 지을 때는 한 두 놈들이 약 교인 헌금 약 2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해먹었죠. 땅값을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에 다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이 나성영락교회가 제자리를 잘 밟고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크게 싸우지 않고 시끄럽지 않다. 다른 일반 교회는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성영락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목사들이 와서 이 연설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전향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얘기가 없고 그게 씹어대는 소리를 합니다. 통신 베이저를 닮았는지 그래야 청중들에게 신도들에게 쇼킹한 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씹어대느냐. 좀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져다가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나성영락교회 1990년입니까? 노태우 정부 당시 노태우가 77선언 발표했죠. 77선언 재외동포들은 평양가 좋다. 이산가족끼리는 방문해도 처벌 안 받는다. 그런 77선언 하는 바람에 7월 7일 그 바람에 김기현 목사님 평양 갔다가 당했죠. 떠나기 전 3, 4일 전에 저한테 우연히 만났는데 한국회관에서 지금 용수사님입니다만 평양에서 오라는 소식이 없는데 하더니 혼자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갔다가 당해버렸습니다. 네, 김강은 그 당시 영락교회 장로 여러분들이 정언자가 봤는데 요놈들이 꼬드겨 가지고 혼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김계용 목사를 김희성 수령 면담을 하라고 했는데 면담을 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을 만나러 왔지 김희성 장로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그 말은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독살 당한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 당한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하긴 추적해본 결과 음식에다가 독약이 아니고 잠시 수면제 같은 잠드는 그런 약을 넣었던가 봅니다. 007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007영화에서 가설하는데
그래서 쓰러지자 그 사람을 바로 데리고, 쓰러지기 전에 그 집 앞에는 이미 앰뷸런스가 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약은 그 아들놈이 투입한 것 같은데, 그 병원에 가자마자 회복을 시키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난 회복된 그 김계호 목사를 그 병원 당국자가 보고 탈북자 통해서 제 뒤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김계호 목사가 네, 침대에 수갑이 채져 있더랍니다. 병원 의사 교통 사람이 그 입원실을 들어갔다가 무심코 들어갔다가 발견했는데 김계호 목사가 수갑이 차여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김계호 목사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밤에 자다 꿈에 나타난다고 했죠. 꿈에 제가 그때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에서 이 헬프니까 가스 넣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차가 내 들어왔습니다. 아주 선명한 꿈이었는데 까만 차가 들어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김계호 목사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양쪽에는 인민군 장교들 빨갛게 있죠. 별장이 있고 모자 쓴 이 군관들이 두 놈이 입에 딱 있었는데 저는 무심코 쳐다보니까 김계호 목사가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듯이 얘기를 호의를 내밀으나 그때 두 옆에 있던 사람이 김계호 목사를 팔을 당기던 그 순간도 제가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꿈을 깼는데 좀 불길하다 무슨 꿈이냐 싶었더니 결국 당했다는 뉴스를 받았죠. 네, 방공 세력들 죽이고 신북 세력은 미인계 여자들 투입해서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고 섹스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 북한의 대미 공작들. 네, 통신 기자가 오면은 예쁜 아가씨 주겠다는 사람들 많았죠. 네, 유엔 대사로 왔던 한성렬 공사, 네, 노철수 해외 동포 원호위원회 참사 여러분들 고맙기는 고마웠으나 제가 그 당시 어려워도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겠다면 최소한 국군포로 서너 명이나 내놔라. 네, 그래야 내가 맹물까지 당신들을 만날 수 있다. 김정은 최고적으로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군포로 몇 사람 내놔라. 당신들이 진정으로 북미 수교를 하겠다면 미국과 수교를 하겠다면 진정성 등등을 보여라. 그런 요구를 했던 결과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 때문에 평양 갔다 온 노기남 민족통신 대표 제 편지를 가지고 평양에 당국자에 주었습니다. 작년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신문 기자가 평양 가겠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국군포로 서너 명이라도 내놔라. 판문점을 내릴 수도 해달라. 서너 명이라도. 네, 그것만 들어주면 당신들 최대한 협조하겠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배 기자. 남북관계가 아직 꼬여있다. 그것이 좀 풀릴 때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런 엔서가 왔습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좀 풀리니까 올 연말 자 때면은 국군포로 한 3명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600만 달러를 보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군포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정일이를 만났던 분 한반도 문제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휴전선 지역에 국군포로들이 그 길을 따라서 돌아오지 않는 그 다리를 건너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우익 장관이 왔다 갔죠.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교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처음 제가 질문할 때는 좀 점잖게 했는데 나중에는 열을 받아서 화가 나서 그분이 연설하는 현장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소리를 벌 질렀습니다. 중단시키듯이 싸움다곤 했습니다. 좀 실례했는데 네, 오랑캐 피를 가지고 있는 북한 노스코리아 아직은 90% 이상 95% 이상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북한 집권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하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1인 독재 살인 국가로 유지하겠다는 그 북한 노스코리아의 그 성격을 모르고 통일하자. 통일하에 돈을 담았다가 다음에 통일되면 그 돈을 쓰자. 탈북자들 이용해서 통일을 해보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유우익이라는 사람, 중국 대사까지 했다는 분이 그래도 연설할 때 무슨 큰 특종이 고급 정보가 좀 나오나 싶었더니 이건 개판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 통일부 장관까지 했다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태까지. 네, 통일 항아리에 돈을 담는다고